이번 영상은 교재 74페이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선 요거 문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식의 어떤 단어들의 용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 자, 일단 식이라는 게 있지. 문장, 우리 말 대신에 수와 문자와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나타낸 모든 것들을 다 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은 크게 등호가 사용되어진 등식과 부등호를 사용한 부등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등호는 말 그대로 이퀄, 부등식에서의 부등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등호가 되겠지. 부등호가 사용되어져 있으면 부등식, 등호가 있으면 등식. 자, 여기서 부등식은 우리 최근에 배웠었지, 그지? 그 다음에 등식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루었던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제 방정식, 이렇게 있어. 자, 방정식은 말 그대로 이제 미지수, 여기서는 이제 우리 1학년 때는 x에 대해서만 배웠을 거야. 미지수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은 참이 될 수도 있고, 등호,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질 수도 있어. 반면에 이 항등식은 이 단어에서도 있는 것처럼 항상 등호가 만족되어지는 식. 그래서 항등식은 딱히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은 없어. 자, 우리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정식은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배우게 될 방정식도 여기 1차 방정식이야. 일단 1차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차수가 1이라는 얘기겠지. 이건 차수가 1.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과정과 다른 점은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 자, 1학년 때는 x라는 미지수만 사용해서 방정식을 배웠다면, 여기에선 x뿐만 아니라 y 두 가지 미지수가 사용되어진 1차 방정식을 알아볼 거야. 자, 일단 이 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풀어야 돼. 등호가 만족되게 하는 x의 값과 y의 값을 찾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야. 여기 지금 예시를 보면 4x 플러스 y가 12라는 미지수 두 개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이지. 이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x랑 y의 값이 각각 얼마가 되어야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x랑 y가 특정 값, 자연수라는 어떤 범위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는 y가 8이 돼야 되고, x가 2가 된다면 y는 4가 돼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해도 당연히 x랑 y 두 가지의 값을 같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이 미지수가 두 개의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게 돼. 마치 이거는 좌표처럼 생겼어, 그지? 사실은 얘를 좌표라고 봐도 무방해. 요게 나중에 요 다음 단원인 함수로 들어가면 이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까지 그리게 된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고, 이제 총 우리 갖춰야 될 조건이 총 세 가지야.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되고, 1차여야 되며, 방정식이어야 돼.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진 식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 그지? 요건 내가 따로 풀지 않을게. 자, 2번 같은 경우엔 다음 주어진 방정식을 풀 건데, 여기 조건이 마찬가지 자연수란 조건이 있다면 해는 수없이 많지는 않을 거고 몇 가지로 특징적, 한정적이겠지. x가 만약에 1이라면 x가 1이면은 3 플러스 2y는 13이 돼야 되고 2y는 10이 돼야 되니까 y의 값은 이렇게 5가 되겠지. 자, 만약에 x의 값이 2라면 6 플러스 2y는 13이 되고 2y의 값이 7이 되니까 y의 값은 2분의 7이야.
자, 그런데 여기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해가 될 수 없다. 물론 뭐 해가 2분의 7이긴 한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조건에 맞는 해는 아닌 거지, 그지? 다음엔 x가 3이라면 뭐 9 플러스 2y는 13이고 y의 값은 뭐 2가 되겠지? x가 4라면 12 플러스 2y는 13. 이렇게 좀 귀찮다도 직접 다 해야 돼요. 이렇게 2분의 1. 요것도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아니겠지. x의 값이 5라면 15 플러스 2y는 13이고 y의 값은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건 정수기 때문에 음의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는 아니라서 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에서 요구하는 이 미지수 두 개인 방정식의 해는 1,5와 3,2 이렇게 두 개만 만족이 된다. 자, 그럼 여기 2번 문제에서 만약에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요 표에 있는 것 말고도 더 많아질 수 있겠지, 그지? 이처럼 미지수가 한 개일 때는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의 해는 하나지만 미지수가 두 개가 되었더니 해는 사실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지? 단순히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앞에 연립이라는 말이 붙었어. 자, 여기서 이 연립이라는 뜻은 두 식이 나란히, 연립은 나란히라는 뜻인데 무엇을 나란히? 1차 방정식 두 개 이상을 나란히 배치시켜 놓은 형태의 방정식을 연립 2차 연립 땡땡 방정식이라고 불러. 줄여서 그냥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 물론 차수가 1차면 연립 1차 방정식, 차수가 2면 연립 2차 방정식 등등등 있겠지, 그지? 연립 2차 방정식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시 그때 다루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1차야. 미지수가 보통 두 개면 이 방정식도 보통은 두 개야. 만약에 미지수가 이게 세 개일 수도 있거든? 뭐 x, y, z처럼 미지수가 만약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방정식도 연립 방정식도 식이 최소 3개여야 돼.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와 이 식의 개수가 동일해야 그 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풀었던 것처럼 해는 특정하게 하나로 정할 수 없고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거는 마찬가지겠지. 미지수가 3개라면 식이 최소 3개는 돼야 되는데 식이 2개나 1개라면 그것 또한 해가 여러 개의 해가 될 수 있지, 그지? 방정식을 못 푼다기보다는 방정식의 해를 하나로 특정 지을 수가 있어야 돼. 특정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인트를 맞춘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미지수 두 개인 연립이면서 1차이면서 방정식인 걸, 방정식의 의미는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여기 예시처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시켜 놓은 형태.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진 형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자. 이 연립 방정식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 이상의 식, 여기선 두 개의 식이겠지만 두 개의 식을 전부 다 동시에 다 만족하는 x랑 y의 값을 찾는 걸 말해.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 역시나 순서상으로 나타나지겠지? 또한 이 푼다는 것은 그 해를 구하는 모든 과정을 푼다라고 표현을 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뭐 기억 첫 번째 식이겠지? xy 더하면 5가 되고 니은 더하면 5가 되면서 동시에 2x 플러스 y는 8이 되게 하는 xy의 해를 찾으시오. 자, 일단 기억이라는 요 방정식의 해를 간단하게 표를 이용해서
x가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4일 때 얼마. 니은식도 마찬가지. x가 1일 때는 y가 6, 뭐 2일 때는 4, 3일 때는 2 등등등 등등등. 자연수란 조건이 없다면 해는 무수히 많을 거야. 이 중에서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3일 때 y가 2인 해가 기억도 만족하고 니은도 만족하고 있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3,2라고 할 수 있지. 자, 지금 방금 이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게 또는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는다는 게 이게 조금은 번거로워. 뭐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해가 존재는 한다는 거. 그래서 자, 뭘 해볼까? 요거 3번이나 3-1번 같은 경우엔 방정식을 뭐 풀라는 건 아니고 다음 주어진 x랑 y의 값들이 해가 되는 연립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지. 자, 이게 해가 지금 이게 해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쉽지. 왜냐면 대입하면 되니까. 자,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 x가 1이고 y가 3인 게 해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xy에다가 1과 3을 다 대입을 해봤어. 했더니 두 개의 식이 모두 등호가 만족이 되지. 그래서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식에다가도 x1과 y3을 대입했더니 첫 번째 식은 10이 되고 두 번째 식은 요건 7이 안 나오지, 그지? 그래서 2번은 첫 번째 건 되지만 두 번째 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이 해가 아니다. 3번의 경우도 x에 1, y에 3을 넣으면 3 빼기 3은 0 나오고 밑에 것도 1 빼기 6 마이너스 5가 요것도 나오지, 그지?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해는 3번의 연립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어진 값이 해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자, 4번.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가 6이 되는 식, 요 식을 만족하는 해를 이렇게 해들을 표를 이용해서 x가 1이면 y가 5, x가 2면은 4, 3이면은 3, 4면은 2, 5면은 1. 자, 니은도 같은 방법으로 x가 1일 때는 y가 뭐 14, x가 2일 때는 10, x가 3이면 6, 4면은 2, 5면은 마이너스 2. 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이렇게 4,2가 있겠지. 자, 이처럼 연립 방정식 해를 찾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해. 자, 그래서 뭐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지? 이 번거로운 이런 작업을 똑같은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은 수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연립 방정식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풀 것인지 그 해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만들어진 해법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가감법,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대입법, 이렇게 총 대표적인 두 가지 해법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요거 가감법과 대입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그 전에 여기 내가 쭉쭉 좀 넘기긴 했는데 요 76, 77페이지는 한번 각자 풀어보고 잘 안되는 건 뭐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질문하도록 하자. 자, 가감법과 대입법 총 연립 1차 방정식, 뭐 줄여서 연립 방정식의 해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감법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요 단어 한번 짚고 넘어갈게. 여기 소거라는 단어. 소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거하겠다는 뜻이야. 제거. 무엇을 제거할 거냐? 현재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어렵거든. 번거롭거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기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 제거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를. 뭐 x가 됐든 y가 됐든 문자 또는 미지수 하나를 제거시켜버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그냥 미지수 한 개짜리 1차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제거라는 말보다 난 소거라는 말을 많이 쓸게.
소고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정한 그냥 마구잡이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소고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밑에 한눈에 쏙 부분부터 먼저 볼게. 자, 기억이라는 식에서는 2x와 빼기 y가 되어 있고 니은이라는 식에서는 3x와 빼기 2y가 있어. 나는 x를 없앨지 y를 없앨지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x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현재 기억식은 2x지만 니은이 3x니까 2하고 3을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 기억에다가는 양변에 어차피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3을 곱하고 밑에다가는 2를 곱하게 되면 기억식은 6x 빼기 3y는 9가 될 것이고 니은의 식은 2를 곱하게 되면 6x 빼기 4y는 8이 되겠지. 이렇게 기억과 니은식의 x항을 개수를 일치시켜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을 빼게 되면 좌변의 위의 좌변에서 밑에 좌변을 빼고 우변도 마찬가지 위쪽의 우변에서 아래쪽 우변을 빼는 거야. 빼게 되면 6x 빼기 3y에서 6x 빼기 4y를 통째로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가 있어야 되겠지. 우변도 마찬가지 9에서 8을 빼면 될 거야. 요렇게 빼도 등식은 성립하겠지. 그러면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서 x항이 소거되고 그리고 y항은 동유항 정리를 바로 해서 플러스 y는 우변의 값 계산해서 1이라고 해서 y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방금 구한 이 y의 값 1이라고 하는 건 기억식도 만족이 되고 니은도 만족이 되게 하는 y 값을 의미하고, 자 y를 이제 구했으니까 x도 구해야 되겠지. 방금 구한 1이라는 값을 요 기억식에 대입해도 되고 니은식에 대입해도 되고 어차피 기억에 대입하나 니은에 대입하나 x의 값은 똑같을 거야. 나는 기억식에 대입할게. 그러면 2x 빼기 1은 3이다. 2x는 4가 되면서 x의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가 2, y는 1이므로 2,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방금 나는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x항을 소거시킴으로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고, 자, 요 책의 풀이는 뭘 없앴냐면 양변에 기억에다가 2를 곱하기 해서 디귿에다 니은을 빼므로써 y항을 소거시키고 있지. 이처럼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없앨 건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지? 나는 x를 없애봤고 y를 소거시킬 수 있으면 y를 소거시켜도 되고. 자, 이처럼 요 책에서 풀이도 얘도 뺄셈을 했구나. 이 빼는 걸 그 한자어로 감이라고 하거든. 감. 요게 마이너스. 감소하다 또는 뭐 용돈을 너는 감소시키겠다. 용돈을 줄이겠다는 뜻이고, 요 반대로 가라고 하는 게 더하다라는 한자어야. 덧셈. 뭐 몸무게가 증가했다. 요런 거. 더하거나 뺄셈을 통해서 이제 특정 미지수 하나를 제거시키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요걸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해. 대표적으로 많이 써. 밑에 뭐 1번 같은 거 다시 뭐 풀이 과정이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지, 그지? 요거 읽어보고 밑에 1-1번 문제 연습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대입법. 요게 대입법이 가감법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자, 요 제목에서 나와 있는 그 단어에서 있는 것처럼 대입 하겠다는 건 이거 대학교 가겠다는 게 아니라 대신 무엇인가를 넣겠다는 거야. 요 대자는 대신할 대자고 입은 뭐 들어갈 입이지. 대신 무언가가 들어간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자, 이것도 밑에 한눈에 쏙부터 먼저 볼게.
기역과 니은 요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요 첫 번째 요 기역식을 얘를 y에 관해 풀었어. 이렇게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지. 왜냐면 마이너스 y가 좌변이니까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반대로 우변에 있던 3은 좌변으로 넘겨주면 좌변은 2x 빼기 3이 될 것이고 우변은 그냥 y가 되겠지. 그래서 y가 2x 빼기 3과 같다라는 형태로 식이 변형이 되었어. 자, 그렇다면 y 대신에 2x 빼기 3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 디귿의 식을 요 니은식에다가 어디에? 요 y에다가 2x 빼기 3을 대신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니은식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니은식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하나의 미지수로 x라는 미지수로만 표현이 되어진 1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이거 풀면 돼, 그지? 자, 이렇게 풀었던 x의 값을 다시 뭐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 기역식에 넣어도 돼. 이제 둘 중에 뭐 마음에 드는데 넣어서 y의 값이 얼마였는지 찾으면 되겠지. 이처럼 가관법이랑은 해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 하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관법이 엄청 편하고 좋긴 한데 이 궁극적으로는 대입법이 조금 더 만능이야. 왜냐면 식의 형태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디귿과 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1차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도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가관법은 연립 1차 방정식에 국한된 해법이라면 이 대입법은 연립 1차든 2차든 뭐 3차 방정식을 다룰지는 없겠지만 연립 땡땡차 방정식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더 범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대입법도 충분히 우리 연습해 두면 나중에 높은 학년 올라가서 어렵지 않게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다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79쪽까지 보면은 문제가 좀 많지, 그지? 이런 거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는 뭐 암산해서 빨리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 그리고 79쪽에 있는 여기 연습 문제까지, 여기 계산 연습 문제까지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80쪽, 81쪽에 있는 다양한 핵심 유형들을 조금 더 쉽게, 물론 요 영상만 봤다고 해서 모든 연립 1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 수 있다 라고 할 수는 없어. 연습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